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또 저기 뭐야 장중에 또 시원하게 빠졌죠, 그죠? 그래서 그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제 그 사태가 이제 좀 더 격화돼 가지고 그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그 영 내에 이제 폭격을 좀 하고 미사일 쏘고 막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 이제 전면전으로 이제 치달았다라고 하기는 좀 그건 아닌데 아무튼 지금 이제 뭐 우크라이나에 아무튼 러시아가 뭐 쐈어요. 저도 뭐 지나가는 말로 저러다가 이제 러시아가 미사일이라도 한두 발 쏘면 이제 방산주 급등할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오늘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이제 그 저는 최근에 대선주 위주로 얘기를 많이 해드렸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 러시아 이제 우크라이나 이 전쟁 관련주를 쭉 분석을 좀 해드리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순환매가 이제 앞으로 돌 거란 말이에요. 순환매가 지금 어떻게 돌 건지 누가 대장이고 누가 뒤에 있는지 순환매 어떻게 돌 거며 어떤 분류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는 요 대선주 있죠. 어제 대선주 얘기하다가 조금 남긴 게 저희 시간이 없어서 못한 게 있었는데 처음에는 원래 딴 사람 뭐 대선주였는데 그 다른 사람으로 또 바뀌어서 그죠? 네, 가는 종목들이 있었다 여러 개가 있었다 그랬죠, 그죠? 어제는 뭐 황계현 씨 테마주였던 TBC 카스 요것만 얘기했는데 그거 말고 이제 몇 개 더 있어요. 그래서 원래 되게 많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도 쭉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찍어주시고요. 네. 미정형님도 어서 오세요. 네. 정영훈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네네. 자 일단은 이제 그 1번 찍어주시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스닥 지수나 우리나라 지수가 이제 약간 전저점을 깰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마음 편안하게 보셔라 그런 얘기 했었죠. 네. 미리 이제 언지는 계속 해드렸는데 자 이게 생각의 차이인데 뭐 일단은 이제 쭉 뭐 풀면서 이제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결론부터 먼저 얘기해드릴게요. 네. 이거 기회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있죠 이거 개별주 테마주 좋아하시는 여러분들한테는 기회니까 설명 잘 들으시고 잘 활용하세요. 네. 물론 전쟁이 일어나는 거는 굉장히 안 좋아요. 그쵸? 네. 왜냐면 누군가 죽기 때문에 그죠? 큰 피해를 보고 근데 이제 그 옆나라긴 하지만 먼 나라죠. 사실 옆나라도 아니고 멀리 떨어지는 나라지만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테마주가 크게 형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씩 크게 그때는 기회로 잘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주식 계좌를 돌릴 수 있는 이게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실제로 저희는 그렇게 해놨고요. 전쟁 걱정 너무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했지만 실제로는 전쟁 관련주들을 지금 쭉 사놨거든요. 방산주 그 다음에 뭐 사료 비료 원자재 관련주 쭉 사놨다고요. 네. 왜 이랬겠어요? 네. 대비해 놓은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아무튼 이제 쭉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거 최선을 다해 설명을 드릴 테니까 네, 잘 참고하셔가지고 좀 좋은 결과들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뭐 이쪽에 보니까 많이 안 들어오셨네. 이쪽은 여러 군데 지금 좀 보고 있는데 한쪽은 지금 뭐 네, 확 줄었어요. 한쪽이. 네. 이쪽도 그렇구나. 네. 유튜브 쪽이 지금 확 줄었어요. 지금 왜 그러겠어요? 지수가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2% 3%씩 급락하고 전저점 깨지니까 이제 끝났다 생각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제 끝난 줄 아는 거예요. 네. 아무튼 오늘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라도 잘 살아남으시고 이거를 기회로 삼으시면 됩니다. 이게 왜 기회인지 쭉 얘기해 보죠. 네. 쉬워요. 자 그러면 보죠. 일단은 이제 지수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어젯밤에 이제 일단은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거든요. 네,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제 나스닥 최근에 나스닥 지수 잘 보시라 그랬죠, 그죠? 나스닥 지수 전저점을 건드릴 가능성이 높다. 그 이랬었죠, 그죠? 여기 보시면 전저점이 여기였는데 여기를 어제 건드렸어요. 이거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거 반영 안 된 거예요, 이거. 네. 이제 반영되면 오늘 일단 더 빠지겠죠, 그죠? 현재 이제 그 유럽증 우리나라는 이제 코스피가 마이너스 2%, 2.6%, 코스닥은 3.3%에서 끝났는데 다른 나라에 비하면 덜 빠진 거예요. 다른 아시아 증시에 비하면 보여드릴게요. 자,
항상 비교해야 돼요. 네. 자 보시면 인도, 일본부터. 일본은 이제 우리나라랑 거의 똑같은 시간이니까 비싸게 끝났어요. 네. 근데 여기 중국도 우리랑 거의 비싸게 끝났어요. 네. 홍콩도 비슷하고 대만도 우리나라랑 거의 비싸게 끝났는데 요 시간 이후에, 그죠? 한국, 일본, 중국 끝난 이후에 보시면 여기 인도 4%, 그죠? 네. 그리고 어디냐면 여기 지금 현재 시간 독일 증시 마이너스 5%, 그죠? 네. 프랑스도 거의 마이너스 5%죠. 그 다음에 여기 러시아 지수 보실래요? 여기 러시아 지수 둘 중에 하나만 보셔도 되는데 RTSI 지수로 볼까요? 네. 러시아 지수는 지금 마이너스 30%죠. 여기, 그죠? 네. 아까 마이너스 50%까지 갔다 왔어요. 최근에 러시아 증시가 한 번 빠지고 안 빠지고 버티고 있었는데 그 푸틴이 갑자기 새벽 5시에 우리 우크라이나 들어간다, 딱 그 이제 기자 그 뭐 저기 대국민 연설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 하고 나서 이제 증시 개장하자마자 이렇게 확 빼버렸어요. 자 차트로 보시면 요겁니다. 요게 지금 러시아 RTSI 건데 밑에 보이시나요? 네. 오늘 이게 여기 일봉이에요. 1220에서 전날 종가가 1220포인트 정도였는데 120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저점이 610이니까 정확히 마이너스 50%예요. 네. 그죠? 네. 푸틴이 남자답긴 해요. 네. 공산당 아저씨긴 한데 네. 남자답긴 해요. 그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보고 천재라고 막 치켜세우고 있죠. 그죠? 네. 둘이 굉장히 친합니다. 네. 물론 이제 다른 의도가 있겠지만 네. 이러고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막 그 푸틴이 아무튼 이렇게 뭘 하고 있는데 상황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제가 요즘에 자꾸 이제 저는 반미주의자가 아닙니다. 그걸 알고 들으셔야 돼요. 네. 저는 미국을 뭐 싫어하거나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미국을 뭐 싫어하거나 뭐 증오하거나 뭐 그런 거 안 좋아합니다. 네. 근데 요즘 자꾸 미국 얘기 안 좋게 하죠, 그죠? 잘 보세요. 객관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이 사태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막 전쟁 나는 거 아닌가요? 내 계좌 뭐 종목도 막 떨어졌는데 이거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제발 거기서 좀 나오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네. 제가 미리미리 2주 전부터 방산주나 이런 거 사놓으라 그랬잖아요. 모방에서도 그랬고, 맞죠, 그죠? 네. 자 보세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한테 공격받는 이유가 뭐예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했잖아요. 나토가 왜 만들어졌어요? 네, 서방 국가들을, 미국하고 서방 국가들이,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하고 맞서려고. 러시아 군대가 이게 무서운 군대예요. 네.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러기 위해서 나토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죠? 예전에 2차 세계대전 겪고 나서 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튼 그 우크라이나가 지금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다가 푸틴이 이제 그걸 구실을 잡아서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근데 미국이 하는 걸 잘 보셔야 돼요. 미국이 처음에 이제 러시아가 막 그 우크라이나 압박한다고 막 그 쭉 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가만두지 않겠다, 좌시하지 않겠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우리와 함께하다, 막 그랬잖아요, 그죠? 막 그러죠, 말로만. 근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가 막 얻어 터지고 있어요. 이게 보면 잘 보세요. 네.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싸우는 거 보세요? 보여요? 잘 안 보이죠? 네. 그러니까 러시아한테 그렇게 미사일 공격을 다 받고 있는데 반격을 안 해요. 반격을 더 맞을까봐.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네. 아니 맞으면 바로 때려야 될 거 아니야, 같이 맞받아서. 근데 무서워가지고 반격도 못해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저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보면 그 나라 이제 그 나라 그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네. 불쌍해 죽겠어요 진짜. 근데 미국이 하는 거 잘 보시라니까요. 뭐라 막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계속 똑같이 얘기하죠. 미국이 아무것도 안 한다고. 말로만 뭐 제재하겠다, 뭐 가혹하게 하겠다, 아무것도 안 해요. 자, 어디랑 비교하시면 되냐면 대만. 최근에 대만 있죠. 네. 대만이랑 이거 주식하려면 정치, 이거 국제 정치도 다 알아야 된다니까. 대만 최근에 한 달 전에, 2달 전에
그 베이징 올림픽 그 하기 전에 중국이 대만 자꾸 협박했죠. 침공하려고. 그러니까 미국이 뭐라 그랬어요? 중국 보고 대만 침공하지 말라고. 그리고 뭐 했어요? 그 앞에 계속 막 그 미 해군들 잠수함 왔다 갔다 하고 핵잠수함 지나가고 폭격기 띄우고 막 맨날 군사훈련하고, 그 다음에 대만한테 어떻게 했어요? 거기 이제 미국의 정치인들이 막 대만 가가지고 사진 찍고 오고 방문하고, 그죠? 대만 총통이 그 어디야? 외국 그 외신하고 기자회견하면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혹시 대만에 여기 미군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총통이 예,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놓고 얘기했다니까요. 당연히 이제 미국이랑 조율이 된 거겠죠, 그죠? 네. 그래서 뭐 뭐야 그 대만에다가 미국이 막 그 무기 지원해주고 막 뭐 무기 팔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아주 적극적으로 해줬거든, 적극적으로. 사람까지 국회의원들까지 막 찾아가가지고 막 미군이 있다 그러면서 실제 미군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말만 그렇게 하지, 말만.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보세요. 말만 그렇게 한다는 거지, 계속. 아무것도 안 도와줘요, 실제로는. 이게 이면 그 전쟁 나는 것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계속 보셔야 돼요. 대만한테 하는 거하고 우크라이나에다 하는 거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공산당이 이제 푸틴은 그걸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전 트럼프 대통령이 나타나가지고 어우 푸틴 천재라고 막 축해 세우고 있잖아요. 돌아가는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푸틴도 이제 이 사람 머리 좋다니까요. 네. 민간인은 안 죽이잖아요. 그죠? 주요 공항 시설 다 알고 있겠죠. 그죠? 네. 거기만 딱딱딱 때려버리잖아요. 공항 상태 퍼뜨리고 군인들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네. 그렇게 해놨어요 지금. 아무튼 네. 공산당이랑 가까이 지내면 안 돼요. 네. 지금 이제 그 오늘 하루 종일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분위기가 이제 아주 흉악해지니까 그동안 껐덕껐덕거리면서 못 올라갔었던 그 이제 러시아 전쟁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볼게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테마주는 크게 5가지 부류가 있어요. 뭐 적으실 필요 없고 머릿속에 일단 넣어보세요. 총 5가지 부류가 있는데 이렇게 분류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써볼까요? 이런 얘기 해드리면 활용들 하시나요? 활용한다 1번 아니요 4번 찍어보세요. 이런 얘기 해드리면 쓰긴 쓰세요. 네. 네. 3번은 사료. 자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6가지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 이제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이제 큰 거만 잡아 드릴게요. 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수혜주들이 이거란 말이에요. 에너지. 이게 지금 써놓은 게 뭐냐면요. 지금 1, 2, 3, 4, 5, 6 요거 순서대로 지금 센 거 순서대로 쓰는 거예요. 센 거. 지금 이제 러시아 전쟁 관련해 가지고 가장 세게 가는 게 에너지주예요. 그 다음에 방산, 사료, 비료. 약간 종목마다 약간 차이는 있는데 전체로 봐서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순환매도 이제 요 1번부터 6번 사이에서 자기들끼리 막 이제 순환매가 막 돌 거란 말이죠. 네. 에너지가 뭐냐면 이제 가스, 천연가스죠. 네. 그 다음에 뭐 고유가 수혜주. 네. 종목은 대성에너지, 그 다음에 뭐 GSE. 저번에 얘기했었죠, 그죠? 저 같으면 저거 손절 안 한다고. 그때 한번 왜 그 푸틴이 이제 군대 좀 철수했다고 막 그 얘기했을 때 급락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냥 들어가면 저건 되는 거라고. 아무튼 지금 또 열심히 또 올라오고 있어요. 가스. 그 다음에 고유가 수혜주는 그러니까 그 GSE하고 이제 이런 거 위주로 올라가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막 하니까 종목들이 뭐가 나오냐면, 자, 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시간이 많지가 않으니까. 왜냐면 대선주도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자, 집중해서 들으세요. 자, 보면은 자,
에너지 관련주 중에 뭐가 있느냐. 지금 우두머리 역할하고 있는 건 GS이죠.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 얘로 가면 안 되죠. 이 친구 올라올 만큼 올라왔어요. 네, 사고 싶으시죠? 네. 뭐 더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의하셔야 돼요. 네. 대성에너지 이 친구도 지금 올라올 만큼 올라왔어요. 상한가 들어갔죠? 네. 내일 또 갈 것 같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과열 단계로 들어갑니다. 네. 과열 됐어요. 과열 단계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양봉이 한두 개 더 나올 수 있지만 올라갈 만큼 올라갔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막 급등하니까 경동 도시가스 평상시에 잘 급등 안 하는 이런 종목들도 오늘 20% 이상 급등을 하죠. 실제로 미사일을 쐈거든요. 제가 방송할 때 가끔씩 그런 얘기 했잖아요. 혹시라도 푸틴이 미사일 한두 방 쏴가지고 거기다 떨어뜨리면 난리 날 거다. 그러면 이제 간다 이 얘기예요. 이 박스권을 지루한 박스권을 이제 거리를 실어서 뚫어버렸어요. 상한가는 못 들어갔지만 상한가 근처에서 끝났죠. 그죠? 네. 이게 뭘 뜻하는 거겠어요? 박스권을 뚫었죠. 그럼 본격적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시기엔 늦었어요. 이걸 어떻게 사요? 2만원 처음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거의 3만원에 있거든요. 2주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이거 사시라고. 지금 이제 대성에너지 사시겠다고요? 대성에너지를 내일 아침에 살 수 있을 정도의 담력 있으시면 지금이라도 군대에 입대하세요. 네. 그리고 그러시면 이제 그 용사가 되실 거예요. 그런 마인드로 저기 전쟁에 임하시면 뭐 다 이길 겁니다. 네. 용감하신 분들이에요. 네. 자, 대성에너지.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오늘 뭐 가스 관련주들 많이 올라왔어. 삼천리 같은 이제 이런 것들도 이건 뭐 크게 간 건 아닌데 막 올라와요. 가스니까. 전력가스. 그죠? 오죽하면은 한국가스공사도 올라왔어요. 4%. 네. 그러니까 에너지주들이 많이 올라왔고. 요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천연가스. 그 다음에 이제 고유가 수혜주가 있겠죠. 그죠? 네. 그죠? 네. 자, 고유가 수혜주가 뭐가 있냐면 전통적으로 이제 잘 가는 게 뭐냐면 흥구석유예요. 여기도 보시면 그죠? 네. 박스권 안에 갇혀 있다가 오늘 뚫고 나온 거예요. 계속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GS나 대성에너지도 그랬죠. 그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죠? 이런 거 들고 있으면 이제 정신병 걸린다 그랬었죠. 그죠? 네. 들었다 놨다 하다가 푸틴이 훅 찌르고 들어가니까 오늘 뽑은 거예요. 이거를 전쟁은 안 좋아. 당연히 전쟁은 안 좋죠. 저는 평화주의자까지는 아닌데 저도 전쟁은 싫습니다. 그러나 이걸 기회로 잘 삼으셔가지고 돈을 돌리셔야 돼요. 이게 제가 이 얘기를 왜 오늘 쭉 해드리냐면 왜냐면 제가 어제 그 얘기했었죠. 낮에도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했었는데 3월 달쯤 3월 초쯤 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어딘가에서라도 테마가 형성돼서 급등하기 시작한다고. 1, 2월 달에 들었다 놓고 3, 4, 5월 달에 많이 가는데 그게 매년 뭐였는지는 모른다고. 이건 물론 지난 건 알죠. 근데 뭐 세력들이 뭘 가지고 올릴까?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다르다. 어제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네. 어제 그게 그냥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어제 방송 기억 안 나세요? 네. 2019년도에는 뭐 미세먼지 그걸로 갔다. 그죠? 네. 그랬고 2020년에 코로나로 갔고 작년 3월 달에 윤석열 씨가 사표 쓰는 바람에 2월 말 3월쯤 그래서 갔고 올해는 지금 뭐예요? 전쟁주예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으세요. 자, 빨리 찍으세요. 시간 없어요. 30분 남았는데 급해요. 지금 할 게 너무 많아 지금. 어제 그 방송 그냥 한 거 아니에요. 전쟁 관련주들이 지금 이제 여기서 폭등 나오게 생겼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에너지 관련된 테마주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겠어요. 방산주 이것도 뒤지면 꽤 나옵니다. 사료주 엄청나게 많아요. 비료주도 많고요. 광물 아이고 기타도 있어요. 그래 이 테마주가 맘먹고 가잖아요. 기본 100개에서 200개 이상 움직여요. 100개에서 200개 정도의 개별주가 테마주로 급등하기 시작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건 개별주 장세예요. 테마주 장세. 개별주 장세는 테마주 장세라고 해야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테마주 장세. 그러니까 이걸 잘 활용하시라니까요. 남의 나라 전쟁 났다고 좋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활용하시라고요. 난 평화가 좋아. 왜 그러세요 진짜.
잘 활용하시라니까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참 씁쓸하죠. 네. 남의 나라 전쟁 난 거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잘 활용하세요. 지금 이 전쟁주가 급등한다는 건 뭐냐면 전쟁주 말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누워있다는 얘기예요. 기절했다는 얘기예요. 못 가요. 이 종목들이 고점 짚고 떨어질 때까지 그 종목들은 안 올라온다니까요. 돈 벌 데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2주 전부터 대선주 얘기도 계속 하긴 했지만 돈을 이쪽에서 벌려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푸틴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 상황이 조금 더 지속될 수 있어요. 그럼 이쪽에서 테마주들이 순환매 돌기 시작하면 100개에서 200개 이상이 움직여요. 이게 다 상한가 나오진 않는데 아무튼 돈 버시는데 그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자, 아무튼 이제 흥구석유 같은 게 움직이죠. 그리고 중앙에너비스라고 있어요. 보통 중앙에너비스보다 흥구석유가 더 센데 평상시는 그래요. 근데 중앙에너비스가 또 요즘에도 수급이 괜찮아요. 오늘 상한가 들어왔죠. 자, 보면 뭐예요? 박스권을 이제 뚫은 거예요. 이제서야. 대성에너지 있죠? 대성에너지 전고점 이제서야 뚫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나 이 친구들은 많이 올라왔어요. 대성에너지나 GS는. 네. 흥구석은 이제 머리 하나 내민 거고. 네. 또 이 얘기 듣고 막 사지 마세요. 네. 중앙에너비스 이것도 지금 올라올 만큼 올라왔어요. 과열 단계로 들어가요. 잘못 사시면 이제 물리는 거예요. 이제 추가 상승 나올 수는 있는데 잘 안 파시면은 끌려 내려오는 수가 있어요. 자, 아무튼 이제 버벅대다가 이제 올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극동유와 뭐 이런 것도 있고 이 테마주들은 10년 전부터 있던 테마주들이에요. 밑에서 좀 슬슬 올라오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SH 에너지 옛날 저기 셰일가스 유행할 때 이것도 이제 정고점 이제 살짝 뚫으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나도 수혜준대요. 그러면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주들이 먼저 이렇게 이거 말고 되게 많습니다. 네. 치고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방산주 있죠. 방산주의 우두머리는 빅텍이에요. 빅텍이 저희 방 보유 종목이에요. 구현주 선생님 어서 오세요. 오랜만이시네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빅텍이 저희 방 보유 종목이라니까요. 지난주 이거 금요일날도 추천했어요. 없는 분들 다 사시라고. 화요일날도 방산주 추천하고 금요일날에 빅텍 추천하고 화요일날은 딴 거 나가고. 저희 방 보유 종목. 이제 여기서 걸려 있다가 오늘 뚫고 나온 거예요. 이제 방산주. 전쟁주 중에서 항상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게 빅텍. 그리고 옛날에 스페커였는데 요즘 한일단주가 괜찮아요. 이게 저기 김 실장님 방에는 이거 한일단주 사셨다 그러고 거기 뭐 이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 실장님도 테마주 되게 잘하세요. 네. 근데 무소TV 김 실장님. 우리는 이제 빅텍 갖고 있고 한일단주를 뽑았죠, 그죠? 네, 잘 만들어놨잖아요, 바닥에서. 원래 최재형씨 테마주로 왔었는데 원래 최재형씨 테마주 전에는 방산주였어요. 네. 요게 이제 22% 급등, 그죠? 빅텍은 23% 급등, 거의 똑같이 올라왔죠, 그죠? 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게 뭐예요? 스페코 17% 바닥에서 이제 자리 잡고 올라오고 있고. 좀 더 있는데 여기까지만 얘기할까요? 네. 요 정도. 그리고 방산주는 한 요 정도까지만 보시면 돼. 한두 개 더 있긴 한데 네. 한 요 정도까지 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사료주 중에서 이제 이거 얘기했었죠. 미래생명자원은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쉽게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저기 보면 급등했던 적 있죠. 거래 터트리면서, 그죠? 그래 이때 대충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충 눈대중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만큼 올라왔네, 그죠? 자, 요걸 갖다가 우리나라가 차트에 잘 돼 있어요. 여기다 이렇게 옮겨 보면 돼요. 이해되셨으면 자 7번 한번 또 찍어보시죠. 이해되셨어요? 이 정도면 뽑을 만큼 일단 뽑았다 이거죠.
물론 여기에서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이거 못 채울 수도 있어요. 이제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근데 대충 우리가 짐작할 수는 있죠. 이 정도면 올라갈 만큼 올라왔겠네요. 자, 그러면 자, 미래생명자원이 사료주 중에서 지금 우두머리였는데 올라갈 만큼 올라왔어요. 그런데 미래생명자원이 왜 올라왔어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인데 전쟁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밀이나 뭐 이런 것들, 그죠? 네. 구하기 힘들 거 아니에요. 막 가격이 올라갈 거고. 사료주가 급등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 재료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재료는 아직 펄펄 살아있고 오히려 더 좋단 말이에요, 재료가. 그래, 미래생명자는 과열됐으니까 못 가겠네요. 그러면 끝나요? 사료주가 끝난 거예요? 대장이었던 미래생명자원이 과열됐다고 나머지 사료주가 다 끝나야 되냐고. 아니죠. 어제 제가 웃으면서 그랬잖아요. 형님은 좀 쉬세요. 우리가 갈게요. 뒤에 있는 종목들이 자꾸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상장되는 사료주들 되게 많거든요. 미래생명자원이 이제 못 가고 버벅거리는 사이에 누가 올라와요? 한일사료. 한일사료도 벌써 이만큼 올라왔어요. 저희 방에서 단톡방에 추천한 게 그 흥구석유하고 한일사료예요. 한일사료 여기서 추천했어요. 사자마자 바로 그냥 급등. 흥구석유도 그 이게 어디서 추천했냐면 8,000원대에서 추천했어요. 이거는 저기 1월 말쯤에 설 연휴 전에 수익 많이 났어요. 얼마야 이게 지금? 30 거의 한 40% 가까이 수익일걸요? 네. 30에서 40%. 네. 단톡방 라이브는 빅텍하고 딴 거 또 있어요. 종목 공개 못하겠고 그게 제일 센 거거든요. 네. 사료 이거 말고 또 뭐가 있겠어요? 어제 쭉 얘기 드렸죠. 차트 잘 만들어 놓은 거. 현대사료 오늘 8% 올랐죠. 그 다음에 고려산업, 이지바이오 시간의 상한가. 오늘 4% 올라왔는데 시간에서 상한가 갔어요. 오늘 시간에서 상한가 간 게 누구냐면 이지바이오. 자, 그 다음에 시간입니다. 잠깐만요. 시간에서 급등한 거 보면 이지바이오 사료주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막 콩 선물 뭐 이런 거 막 지금 뭐 거리가 별로 없구나. 넘어가죠. 여기 보시면 GSE, 가스, 극동유화 아까 얘기했었죠. 에너지, 네. 전쟁 관련주잖아요. 다. 체리브로, 닭고기 회사도 있고 이거는 거래가 별로 없죠. 네. 대성산업 이거 가스고 조일알루미늄 이것도 전쟁 관련주예요. 광물 네. 그쪽에 들어가고 함수소리 사료주죠. 고려산업 2% 그죠? 네. 서저동항 2%뭐 이런 것들. 이지홀딩스 그죠? 이런 것들. 고려산업이 차트 잘 만들어놨죠. 차트 보세요. 이게 고려산업 차트거든요. 뒤에 네. 기가 막히게 만들어. 사료주들이 지금 준비를 되게 많이 해놨어요. 에너지주들은 벌써 과열 단계로 들어가고 방산주들 이제 뽑기 시작했고 사료주들 중에서 미래생명자원처럼 많이 올라간 것도 있지만 바닥에 있는 것들도 꽤 많다는 얘기죠. 네. 참고만 하시고 사지는 마세요. 네. 펌스토리 차트 끝내주게 만들어놨어요. 이미 올라오고 있는데 악고점에 걸려있죠. 그죠? 네. 악고점까지 올라왔다는 얘기는 우두머리급이라는 얘기죠. 사료주 중에서 되게 잘 만들어놨어요. 이지바이오 바닥에서 차트 진짜 잘 만들어놨어요. 네. 우린 이거 말고 딴 거 사놨거든요. 그것도 그게 더 잘 만들어 놓은 건데 네. 그 종목도 이제 시간에서 급등했으니까 내일도 잘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료주들이 지금 되게 잘 해놨어요. 사료주들. 근데 사료주들을 할 때 우리 회원들한테 뭘 보여드리면서 했냐면 이거예요. 대선주 얘기할 시간이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네. 벌써 40분 넘었어요. 네. 사료주가 사실 오늘 저기 대선주는 크게 안 중요해요. 네. 전쟁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게 중요한 거죠. 맞으면 1번 찍어보세요. 그렇잖아요. 그죠? 대선주야 뭐 내일 얘기해도 되는 거고. 네. 사료주는 뭐에 영향을 받겠어요? 그렇죠. 국제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받겠죠. 그 밀, 옥수수, 대두. 대두가 뭐냐면 콩이에요. 네. 자, 보시면 이제 밀가루 값인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 회원들한테 라이브 회원들 미리 얘기를 했어요. 조만간 밀값이 52주 신고가 및 2012년 13년 이후에 신고가를 낼 거다. 그래서 그 저희 방에 종목을 지난주에 추천한 게 있거든요. 대충 10일 전에 추천한 게 있어요. 얘기 못 하겠고. 하여튼 뭐 이쪽 관련주예요. 밀값이 신고가 나죠. 이거 어제 거예요. 어제 전쟁 터지기 전에. 그러면 지금 선물 가격 폭등하겠죠. 그래서 아까 사료주들이 시간에서 급등한 거예요.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보세요. 아, 저 1번 찍어보세요. 잘 들리세요? 여기 목소리 안 들리신다고 하는데. 잘 들리세요? 네.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자, 밀가루 값이 이제 급등을 하죠, 그죠? 그러면 콩은요, 대두 급등하죠? 그러면 옥수수는요. 앞에 여기 찍어놓은 게 있어서 확인한 여기.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막 오르기 시작하잖아요. 옥수수도. 짐승이 먹으면 사료고 사람이 먹으면 음식료라고 하는데, 사람이건 짐승이건 밀가루, 우리나라가 밀가루, 콩 그리고 옥수수 수입하는 율이요 90%가 넘어요. 95% 막 98% 막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자급이 안 돼요. 근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거든요. 거기 밀 같은 거, 보리, 밀 이런 거 생산 많이 한다고요. 그쪽에서 전쟁 나요. 그러면 공급이 원활하겠어요? 안 되겠죠? 폭등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뭐가 폭등할까요? 그렇죠. 사료, 음식료 업체들 주가가 급등합니다. 이거 초보분들 되게 헷갈리시는데 잘 보세요. 뉴스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농산물 가격, 밀가루와 콩, 그 다음에 옥수수 가격이 급등해서 사료회사하고 음식료 회사가 남는 게 없어서 회사가 되게 힘들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가격을 바로 올려버리기 때문에 그거를 다 상쇄를 시킵니다. 장사꾼이 바보입니까? 손해보면서 팔게? 가격 올린다니까요. 정권 말기라서 막 올려요 지금. 정권 말기지 않습니까 지금. 막 올린다니까요 지금. 좀 있으면 대통령 바뀌기 때문에 그때 눈치 보여서 못 올리니까 지금 막 올려야 돼 지금. 좋잖아요 지금, 그죠? 막 올린다니까요 지금. 네. 참고로 대통령 5월달에 바뀌는 거예요. 3월달에 이제 선거가 있지만 그 사이에 이거 핑계로 해서 가격 뭐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테마주를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서 하는 거예요. 차트만 보면서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팜스토리 같은 거 아까 차트를 보면서 차트를 잘 만들어 놨거든요. 이거 보면서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안 가는 거야, 가는 건가 마는 건가, 이러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하수예요. 농산물 가격, 농산물 관련주들은요 그 시세를 보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시시각각으로. 테마주가 쉬운 게 아닙니다. 네, 이거 다 보면서 하는 거예요. 해외 뉴스, 외신 뉴스 다 보면서. 혼자 하시니까 안 되는 거죠 그게. 국제 농산물 가격 다 보실 줄 모르잖아요, 그죠? 네. 이거 보면서 하는 거라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다시 보세요. 미리 얘기를 했다니까요. 좀 있으면 이제 밀가루값 올라갈 거라고. 싹 치고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뉴스에서 뭐라고 하냐면, 기업, 사료업체하고 여기는 남는 게 없어서 안 된다. 웃기지 말라고 그러세요. 상한가에 가면서 급등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뉴스에서 계속 이렇게 나와요. 국제유가가 $100가 넘었다. 벌써 나오죠 지금? 네, 나와. 서민들 어떡하나, 기름값 2,000원대 열리나. 네. 2,000원 넘어갈 겁니다 곧. 네. 그리고 뭐예요? 물가가 이제 계속 오르겠죠. 농산물 가격, 그죠?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런 뉴스를 계속 보시면, 그래 주식은 위험해 이러는 거예요. 위험하긴 뭘 위험합니까? 그 기업들 주가가 뛴다니까요. 그래서 사료주들이나 이런 음식료 업체를 잘 봐야 되는데,
보통 사료주들이 테마 형성이 잘 돼요. 왜냐하면 사료주들 중에 소형주가 많아요. 1,000원짜리, 2,000원짜리, 5,000원짜리, 그러니까 10,000원 이하짜리가 많고 사료주들이 탄력이 되게 좋아요. 텐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되게 좋아요. 맘만 먹으면 한 2배, 3배 쭉 올려요. 천연가스 관련주들 중에는 이제 품절주가 많아서, 그러니까 품절주가 많다는 얘기는 유통주수가 별로 없다는 얘기거든요. 조금만 매집하면 확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지금 뭐예요?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회다. 그러니까 이제 사료주들이 막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겠죠? 그러면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 어그리컬처, 농업의 어그리컬처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 에그플레이션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건 이제 비료주가 가는 거예요. 비료의 원료는 광물이거든요. 광물값은 안 오르겠어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에서 이제 취급하는 광물들이 또 많거든요. 러시아가 원래는 농업국가였어요. 네. 그 공산화되기 전에는 잘 사는 나라였어요. 농업으로. 네. 저렇게 된 거예요. 빨갱이들한테 점령당해가지고. 공산당이나 뭐 빨갱이나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빨갱이. 네. 저렇게 된 거예요 지금. 원래는 안 그랬어요. 네. 저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니까요. 네. 공산화돼서 그래요 지금. 그래 이제 광물도 뛰는 거예요 이제. 네, 지금 시간에서 보면 알루미늄 관련주도 좀 움직였거든요. 네. 그거. 기타 점점점이 뭐냐면, 기타는 뭐냐, 시간이 좀 없어서 지금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기타는 뭐냐면 이거예요. 러시아에서 수출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재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아직 모르더라 이거죠. 이제 오늘 회원들한테 종목 추천할까 하다가 안 냈어요. 목재 추천할까 아니면 다른 거, 저기 그 뭐예요 저기 농산물 관련주 추천할까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안 냈어요. 가스 추천할까 하다가 내일 낼까 싶어 지금. 네. 이제 이거 이제 목재까지 사놓으면 이제 우린 딱이거든요. 이제. 러시아가 목재, 전 세계 목재 수출 2위 국가입니다. 제가 앞에서 1위라고 그랬는데 지금 2위예요. 2위. 통나무, 네, 통나무 많이 팔아요. 그 넓은 땅에 그 나무가 얼마나 많겠어요. 주로 집 질 때 쓰는 거 위주로 많이 파는 것 같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그쪽 목재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것도 뛰겠죠. 그죠? 네. 정리해 드릴게요. 요 6가지가 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순서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에너지, 이게 지금 제일 세게 갔고요. 그 다음에 방산주고 사료, 비료, 광물 이런 식인데, 에너지 관련주들은 지금 솔직히 과열되어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잘 보세요. 순환매가 돌 거거든요. 순환매가 돌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 관련주들이 과열이 많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순차적으로 그 돈이 방산주로 이동하거든요. 방산주들이 이제 그 돈이 돌아서 쭉 올렸어요. 또 과열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일로 가는 거고. 사료주도 쭉 올라가죠? 그럼 또 이제 여기 과열되면 비료, 광물 이런 식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 중에서 비료 관련주들을 지금 종목을 못 보여드리겠어요. 네, 보여드리면 또 망가질까봐. 비료 관련주들은 저 밑에 있어요. 거의 다. 이제 꼼지락거려 이제. 이게 순서가 이렇다고요. 자, 그리고 에너지주 내에서 종목이 되게 많겠죠. 그 안에서도 대장, 부대장, 뭐 후발주자, 쫄병 이래가지고 이제 순환매가 돌아요. 자기들끼리. 방산주 내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사료주 내에서도 아까 미래생명자원 그 다음에 뭐 쭉 돌죠. 그 안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비료주 안에서도 순환매가 돌아요. 비료도 진짜 무슨 큰 이제 그 크게 하는 비료 회사가 있고, 가정용 텃밭 비료 파는 회사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가정용 텃밭 비료 회사주가 갈까요? 별로잖아요. 농업회사 중에 종자 파는 회사가 있어요. 종자 파는 거에 특화되어 있는, 거기 잘 안 가는 거예요. 당연히 비료도 좀 팔죠. 그러나 비료 전문업체가 가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크게 하는데, 그러니까 소포장에서 파는 데가 아니고 이제 박스, 막 우리 보통 찻대기라고 하죠, 그죠? 네, 크게 막, 네. 그런 이제 회사들이 테마주로 잘 가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게 쭉 돌 거예요. 네, 대선주 얘기는 내일 해드릴게요. 네. 그 오세훈 씨 거하고 뭐 이낙연 씨 거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도저히 안 돼요. 네. 어설프게 2개 다 하느니 하나 마무리 짓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뭐예요? 단일화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네. 내일 하죠. 네. 종목들이 이제 이쪽에서 전쟁이 뭐 이러다가 또 내일 또 끝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근데 내일 끝나진 않을 것 같아. 네. 보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다음 주까지 이제 쭉 이제 연결해서 진행이 되면 아마 우리 선거 끝날 때까지 아마 계속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를 계속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관련주들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것들이 꽤 있기 때문에 좀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를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기회로. 네. 전쟁 터졌는데 우리나라 잘못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내 계좌에 있는 종목들 오늘 많이 떨어지셨죠? 더 떨어졌잖아요. 그죠?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방산주나 이런 전쟁주가 머리를 들면요, 나머지는 다 고개를 숙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공략하시면 돼요. 제가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딴 거 보지 말고 빅텍 같은 거, 단톡방이나 흥구석이 저런 거, 네, 그거 쳐다보고 있으라 그랬어요. 어차피 전쟁주 급등할 때 나머지는 다 떨어진다. 그래서 전쟁주를 살 때는 보험 든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다. 보험을 들어놓고 언제 타먹어요? 교통사고 나거나 내가 어디 아플 때, 그죠? 내가 아플 때 타먹는 게 보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주나 방산주나 뭐 이런 것들은 보험 드는 겁니다. 보험 들어놓은 거 타먹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저희는 다 준비해놨다니까요. 국제 곡물가 동향 쭉 보면서. 그러니까 회원도 제가 그래서 며칠 전에 그 얘기했던 거예요. 방산주, 전쟁주 잘하는 방법은 사놓고 잊어버리는 거다. 왜냐하면 사놨으니까 걱정할 게 뭐가 있느냐. 전쟁이 안 터지면 고마운 거고, 터지면 그거 갖고 보험금 타먹으면 된다. 그 소리 했던 겁니다. 그게 주식을 잘하는 거다. 우리 문자 번역들 잘 들으시라고. 그 얘기 많이 했던 거죠 그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기회로 잘 삼으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 이제 긍정적인 얘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낮에 그 우리 회원들한테 했던 얘기인데, 그 지금 이제 빅텍 같은 게 절반 보유 종목이라고 했으니까 자, 다 안 팔았어요. 네. 근데 왜 얘기해야겠어요? 어차피 여기서 못 살거든요. 개인들 무서워서 이거. 네. 자, 보시면 빅텍이 이제 크게 급등할 때가 있어요. 앞에 보시면 여기 크게 급등했던 적이 있죠. 그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크게 급등했던 적이 있고, 여기에 비하면 적지만 나름대로 이제 거리 터트리면서 급등했을 때예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크게 급등했을 때가 있어요. 있는데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자, 여기쯤 보시면 되겠다. 4월달, 5월달. 우리나라 이제 탄핵 때문에 난리 났을 때. 여기도 그랬고, 여기. 빅텍이 이렇게 거래가 터지면서 크게 급등했다는 거는 그 당시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다는 거죠. 그죠? 네. 그 전쟁 이슈 뭐 이런 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패닉이 와서 이 종목들이 그만큼 급등했다는 거예요. 거래가 많이 터지고 많이 급등할수록 개인들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빅텍이 지금 그렇게 급등을 시작을 했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종목이 이렇게 급등할 때는 되게 힘드세요. 왜냐면 전쟁주 빼고 나머지는 다 떨어지거든요. 근데 긍정적인 얘기가 뭐냐면 이 종목들이 급등하는데 길어야 일주일이에요. 한번 쭉 뽑는데 길어야 일주일. 캔들 한 서너 개밖에 안 나오거든요. 길면 일주일, 짧으면 2, 3일. 뭐 일주일 넘기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네, 아무튼 일주일 정도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고점을 찍잖아요. 올라가는 동안에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럽다고. 왜 고통스럽냐면 종목들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전쟁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툭 떨어지거든요. 그 여러분들의 멘탈을 완전히 박살을 내놓죠. 근데 여기서 손절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네. 빅텍이나 이런 방산주가 고점을 찍죠? 그러면 고생 끝난 거예요. 왜냐면 더 이상 안 빠져요. 누가요? 빅텍이나 이런 방산주는 이제 쭉 떨어지죠. 고점을 찍었으니까. 근데 그 외에 나머지 일반 개별주, 대형주, 테마주는 더 이상 빠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바닥의 끝에서 나오는 악재가 전쟁입니다. 저번에 얘기 드렸잖아요. 가난, 기근. 그 얘기는 뭐 항상 나오는 거고. 가난, 전염병, 그죠? 거기에 전쟁. 전쟁 얘기가 꼭 거기서 나옵니다. 네, 마지막에. 그러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실제로 2017년 여기 저점 찍을 때 있죠? 네, 이때 개별주들 어지간하면 저점이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요거 확인하고 주식 계속 하신 분들은 돈 많이 벌었어요. 다시 얘기 드릴게요. 이게 올라올 때는 되게 힘드실 거예요. 지금 많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되게 힘드실 거예요. 네. 근데 이거 며칠 안 가요. 이것만 이겨내면 그 다음부터는 편해요. 항상 아셔야 돼요. 전쟁 날 것 같은데 일주일, 2주일, 뭐 길어야 한 달 지나면
웃으면서 또 회담을 해요. 우리 인류를 위해서 이러지 맙시다. 화해하고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집시다. 그런다니까요. 네. 항상 그랬잖아요. 잘 보세요. 잘 보시라니까요. 우크라이나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불쌍해 죽겠습니다. 진짜. 네. 러시아한테 꼼짝도 못하고. 네. 저기 아까 바이든이 그랬죠.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고. 도와주겠다고. 도와주긴 뭘 도와줘요. 막고 있는 거 그냥 가만히 냅두고 있는데. 바이든 정말 싫어요. 진짜 저러는 거 보면. 말과 행동이 다르거든요. 제가 미국 민주당을 되게 싫어합니다. 저기서 정치인들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닌데 한 굉장히 많은 하여튼 비율로 그래요. 말과 행동이 달라요. 지지한대요. 지지했으면 도와줘야죠. 네? 하나도 안 도와주잖아요. 그냥 아무튼 대만이랑 그건 비교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쭉 얘기가 나오는데 저것도 시간 조금 지나면 정리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테마주들이 많이 형성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을 이쪽에서 더 내시고 이쪽에서 수익을 좀 챙기세요. 내가 종목이 다 물려있다. 돈이 없다. 그냥 그 중에 10분의 1이나 3분의 1이나 5분의 1 정도 뭘 좀 잘라가지고 그거 가지고 돈을 돌리세요. 주머니에 손 꽂고 난 안 돼 이러고 있지 마시고. 할 게 지금 많은데 왜 안 하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2주 넘게 계속 그랬잖아요. 전쟁 걱정은 하지 마셔라. 다만 전쟁주는 사라. 계속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빅텍을 지난주 금요일날 추천당한 게 빅텍이라니까. 기존 회원들 갖고 계셨고 지난주 금요일이면은 여기잖아요. 사다니까요. 아까 저기 흥구석유는 여기에서 단톡방에 내보낸 이건 뭐예요? 에너지 관련주, 고유가 수혜주, 한일사료. 이건 단톡방 여기서 추천내고 사료주, 비료주 우리도 또 라이브 문자방 거는 지금 공개 못하겠어. 오늘도 급등했는데 네, 공개하면 큰일 나요. 차트 망가지거든요. 그게 한일사료보다 눌림목이 한 훨씬 더 많아요. 그 종목이 눌림목이 한 8개 나온 종목이거든요. 한일사료는 눌림목이 2개밖에 안 나왔는데 이만큼 올라왔어요. 네, 라이브 문자방 쪽에는 그 관련주는 눌림목이 8개 나왔어요. 우리 회원들은 게 뭔지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분은 모르시겠죠. 네. 이렇게 얘기해야 문자방 회원들이 알아듣거든요. 맞죠? 그죠? 잘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매도사에 나올 때까지. 네. 지금 이쪽에서 수익을 좀 내세요. 그리고 전쟁 이슈는 조만간 끝나요. 그게 오늘인지 내일인지 모르지만 조만간 끝난다고요. 여태까지 이제 계속 얘기했던 게 뭐였어요? 나스닥 지수가 좀 흔들릴 수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나스닥 지수가 좀 깨지면 우리나라 증시도 흔들릴 텐데 그냥 참고하시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나스닥 지수가 오늘 밤에 밑으로 이렇게 빠지겠죠. 그죠? 그럼 여기 어디 요 정도에서 아마 걸릴 거예요. 여기서. 네. 천천히 빠지느니 확 내려왔다가 확 올라가는 게 빠릅니다. 네. 가랑비에 5초 뜻이 떨어지는 것보다 이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아무튼 미국 금리 인상 앞두고 이래저래 흔드는 거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잘 참으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르고 계속 오릅니다.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르는 거예요. 사람들 요즘 걱정이 많죠? 네. 이걸 그래서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네. 당장은 그쪽에서 전쟁 관련주 중에서 수익을 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갖고 있는 종목들은 지금 크게 손절하실 때가 아니죠. 왜겠어요? 낙폭과대가 심한데 함부로 자르면 되겠습니까? 반등 나올 때 자르든지 아니면 세력이 그대로 들고 있다. 그러면 세력이 물렸을 테니까 알아서 올릴 겁니다. 그때까지 홀딩하면 돼요. 세력이 들고 있는지 아닌지는 전문가나 잘 아는 사람한테 확인해 달라고 하면 돼요. 그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근데 지금 낙폭과대가 심하기 때문에 전쟁하고 이제 금리 인상 이슈 끝나면 반등 세게 나올 겁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대선주 오늘 많이 빠졌죠. 윤석열 씨 거건 이재명 씨 거건 많이 빠졌는데 그 지지율 조사 그거 좀 보지 마세요. 네. 이 얘기는 잠깐 해드리고 마칠게요. 안철수 씨가 단일화를 안 하겠다고 하는 순간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재명 씨하고 윤석열 씨 지지율이 많이 벌어졌었는데 저걸 핑계를 대면서 이재명 씨 지지율이 올라온 그래서 둘 다 서로 박빙인 오차 거의 지지율 차이가 없는 그런 여론조사가 몇 개가 발표가 되겠구나 실제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해되시죠? 네네. 요즘에 그런 여론조사 많이 나오죠? 네. 잘 보세요. 이재명 씨 지지율은 항상 아무리 좋아도 40%를 넘은 적이 없어요. 윤석열 씨가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하고, 그죠? 대통령에서 이제 안 되겠다 싶을 정도 12월 말 1월 초에 그렇게 힘들 때도 그때 거의 뭐 저분 끝난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재명 씨 지지율 40%가 거의 안 넘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안철수 씨가 단일화를 안 한다고 하니까 40% 넘는 지지율이 나오거든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재명 씨 지지하시는 분들 저 기분 나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대선주 갖고 있는 분들 혼란스러워 할까봐.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마치죠. 맞잖아요, 그죠? 네. 40% 넘은 적이 거의 없는데 갑자기 이제 40% 넘는다는 거. 윤석열 씨가 거의 차이가 안 나요. 한 자릿수도 차이가 안 나는 게 많더라고요. 네. 왜 그러겠어요? 네? 잘 보시라고요. 그런 거 보면 헷갈리시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겠다니까요. 몰라요. 근데 여론조사 그런 거 보면서 힘들어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한테 좋게 나오면 좋았다가 또 힘들었다가 그러시니까 그렇게 하고 무슨 주식을 하겠냐 이거죠. 네? 혼란스러워하지 마시라고요. 아셨죠? 네네. 그리고 잠깐만요. 아무튼 그 얘기 내일 좀 해드리면 되겠고 대선주 얘기는 내일 해드릴게요. 재료를 바꿔서 가는 거 하시면 되고 전쟁 수혜주 공략 열심히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네. 잠깐만 이쪽은 좀 빨리 마칠게요. 잠깐만요. 네.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 그러니까 주가는 이제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르는 거니까 네. 기운들 내세요.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태까지 버틴 게 아까워서라도 그죠? 저기 하셔야죠. 끝을 보셔야죠. 그죠? 네. 그리고 아까 대선주 있지 않습니까? 네. 대선주 오늘 이재명 씨가하고 윤석열 씨가하고 둘 다 많이 빠졌죠. 그건 뭐냐면 개인들이 막 털었다는 얘기예요. 아침에 안철수 씨 테마주가 오르다가 끝날 때는 마이너스 4% 5%에서 거의 다 끝났거든요. 안철수 씨 테마주도. 네. 저 캐리소프트 저런 것들도 차트 다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뭐 10% 이상 급락하고 막 그랬어요. 그죠? 왜 그러겠어요? 투매예요. 투매인데 저 투매 나오는 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예요. 이재명 테마주건 안철수 테마주건 윤석열 테마주건 오늘 다 빠졌거든요. 뭐 5% 10%씩 막 다 빠졌죠. 그죠? 왜 그랬겠어요? 들고 있는 사람이 멘탈 깨져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이 왜 자꾸 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대선주건 뭐건 간에 특히 대선주 왜 계속 날마다 떨어질까요? 개인들이 포기를 안 하니까. 아까도 여기 보니까 뭐 김지현인지 누가 자꾸 뭐 이런 분 자꾸 글 쓰시는데 네. 우리 회원 아니죠 지금. 네. 모르는 사람인 것 같은데 막 글 써요. 멘탈 깨진 거예요. 저런 분들은. 필명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 직원이 글을 지웠는데 또 쓰네 보니까. 멘탈 깨져서 그래요. 자 보세요. 지금 빨리 마치려고 했는데 걱정이 돼서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지금 종목들이 저런 식으로 깨지잖아요. 저게 나쁜 거라 생각하세요? 좋은 거예요. 왜겠어요? 저 종목이 못 가는데 1등 공시 누군지 아세요? 끝까지 저거 붙들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간 거예요. 그럼 박수치고 좋아하셔야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건강이 되게 안 좋아졌어요. 그 사람이 이제 몸을 좀 회복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다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몸에서 암덩어리나 이런 이제 몸에 있는 독소가 빠져나간 거예요. 그 몸이 건강해지는 사람도 있죠. 그죠? 네. 지금 종목들 급락하는 게 대선주 급락하는 거에 저게 좋은 거라니까요. 예전에 저기 웹스 있죠? 웹스가 상한가 나오기 전에 상한가 3개 나오기 전에 뭐 있는 줄 아세요? 이거 하고 나갔어요. 이거 마지막까지 싹 빼놓은 다음에 그러고 갔다고요. 이해되신 분들은 7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 마치죠. 네. 우리 뒤에 김 실장이 방송하시는데 네. 빨리 꺼야 되는데 네. 이해되셨죠? 네. 손절하실 분들 손절하세요. 네. 저기 그리 징징거리면 안 된다니까요. 네. 징징거릴 거면 손절하는 게 맞아요. 깔끔하게 손절하시고 다시는 이제 주식을 안 하시면 돼요. 그러나 여태까지 버틴 게 아까워서는 못하겠다. 나는 한번 끝을 보겠다. 그러시면 참으세요. 그게 주식을 잘하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거. 네. 그게 고수되는 겁니다. 지름길 그런 거 없어요. 네. 지름길은 없고 정도만 있는데 가끔씩 그 길을 돌아오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네. 시간 단축하는 거 없어요. 네. 정도인데 네. 정도로 가시면 됩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우리 김 실장님 제가 늦게 끝내가지고 저기 하시겠다.
지금 김 실장님이 지금 여기 보시면 아마 저기 준비하실 거예요 지금. 네. 빨리 끝내야죠. 김 실장님이 저는 최근에 대선주 얘기를 많이 했고 김 실장님은 우크라이나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종목들을 되게 잘 정리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셔가지고 그대로 방송 들어보세요. 아마 여기도 뭐 한일난조나 효성OMB 같은 거 막 추천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래서 수익 많이 내셨다고 하는데 테마주 진짜 잘하세요. 네. 제가 인정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셔가지고 보세요. 네. 수익 좀 잘 내고 계시니까.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테마주를 이번 주 내내 아마 얘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강조를 많이 하시고 있죠, 이분도. 네. 들어가서 도움 꼭 받으시고 유튜브에서 무소TV 김실장이라고 치셔도 되니까 꼭 들어보세요.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내일 또 뵐게요. 네. 힘드신 분들은 빨리 회원으로 들어오세요. 지금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편히 쉬시고 네, 내일 뵐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